자, input이 뭐라고 했어요? 입력받는 함수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scanf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고, 안내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은 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면 이쪽에 입력해 이게 뜨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안내 문구를 추가할 수 있고. 자, 그냥 얘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그냥 값이 방치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을, 내가 입력한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입력을 했는데 얘가 요 콤마를 기준으로 각각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눠졌으면 좋겠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애가 요 스플릿입니다. 자, 나눌 문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콤마를 기준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의 요소들로 지금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자, 그러면은 안 나눠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콤마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온점을 찍으면 안 나눠지겠죠? 자, 지금 하나의 덩어리인 거 보이실까요? 나눠지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나누려고 한다면은 뭘 사용을 해야 된다? 요 스플릿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이 문자를 기준으로 나누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그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다면, 야, 요 자, 요 A 뒤에 요 리플레이스, 얘는 뭐예요? 자,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구를 뭘로 바꾸겠다? 리플레이스, 자바로 바꾸겠다 라는 거고요. 자, 요 len이라는 애 우리 리스트 길이 알 때 사용을 했었죠. 문자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애가 len이라는 애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b의 roar 얘를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장을 보면은, 문자열을 보면은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자, 근데 요걸 사용을 했다 이러면은 싹 다 소문자로 바꿔줘요. 자, 그리고 요 어퍼를 사용했다 이러면은 싹 다 대문자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기 지금 앞에 보면은 L이 붙어 있고 밑에는 R이 붙어 있고 얘는 안 붙어 있죠. 자, 이 차이가 뭐냐? 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애는 공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자, 앞에 L이 붙었다 이러면은 레프트에서 따가지고 와서 왼쪽 공백 제거, 요 R이 붙었다 이러면은 오른쪽 공백 제거, 아무도 안 붙었다 이러면은 양쪽 공백 제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을 할 때 이러고서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러면은 저 띄어쓰기 공백까지 다 저장을 해주거든요. 무슨 말이냐? 문장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띄어쓰기도 같이 저장이 된 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저장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럴 때 뭘 사용을 한다? 스트립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왼쪽 공백을 제거를 해주고, L 스트립 왼쪽 공백 제거, R 스트립 오른쪽 공백 제거, 스트립 양쪽 공백 제거.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맵이라는 애는 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입력을 해서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나눴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디다가 저장이 되죠? 걔네들이 리스트에 각각의 요소로 저장이 됐었죠.
자, 근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장이 된 거예요? 따옴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문자열로 저장이 된 거죠. 자, 근데 내가 걔네들을 문자가 아니라 뭐 정수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 디폴트 되어 있는 게 문자긴 하지만 내가 걔네들을 정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형변환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뭐냐? 저 맵이라는 애를 사용을 하면은 한꺼번에 모든 자료형을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입력을 받을 거고 걔 공백을 제거를 할 거고 얘를 기준으로 나누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나눈 거를 뭘로 바꾸겠대요? 인트로 다 싹 다 형변환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포문에 대해서 안 나갔었죠. 자, 왜 안 나갔느냐? 파이썬에서 while문은 if문과 굉장히 유사했었죠. 그리고 C 언어 때 사용했던 방법과 굉장히 똑같았어요. 자, 근데 우리 파이썬에서 포문은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이전에 봤을 때보다. 자, 이전 C 언어나 자바에서도 사실 똑같거든요.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요거예요. 자, 근데 우리 파이썬에서 포문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포문, 그리고 반복문을 돌 변수, 그리고 in, 반복 횟수. 그리고 요 명령 끝났으면은 조건 다 작성했으면 콜론 붙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반복 실행할 문장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저 반복 실행할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딱 3개예요. 리스트, 튜플, 문자열. 요 3가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반복문을 돌릴 건데 반복문 돌릴 변수 i라고 만들어 놓고 in 리스트 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 i라는 애가 이 리스트를 타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첫 번째 반복하면은 여기 1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니까 2 출력될 거고, 3 출력될 거고.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튜플을 넣어도 되고 문자열을 넣어도 되지만, 자, 만약에 저 리스트가 50개,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 저렇게 작성할 수 없죠. 자, 그럼 누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시켜야겠죠. 뭐 해달라고? 대신 리스트 만들어 달라고. 자, 그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는 뭐냐? 내가 지정한 범위에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얘의 문법은 만약에 숫자가 딱 하나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종료 숫자예요. 0부터 4까지. 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종료 숫자는 본인 숫자 빼기 1입니다. 본인 앞까지만 출력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5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어디까지 만드느냐? 4까지만 만듭니다. 이해되실까요? 본인 숫자 하나 이전까지만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2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은 시작하는 숫자와 종료되는 숫자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만약 시작하는 숫자가 이렇게 작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3부터 4까지 만드는 거죠. 왜? 종료 숫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시작 숫자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종료 숫자만 본인 앞까지. 자, 근데 여기 뒤에다가 숫자가 하나 더 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지막 숫자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은 한 칸씩 증가를 시켜 나가면서 플러스 1씩 증가를 시키면서 만들어 나가요, 리스트를. 자, 근데 내가 뭐 2칸씩 스텝을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3부터 9까지 리스트를 만드는데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3, 5, 7, 9 이런 식으로 스텝 2칸씩 뛰어넘어가겠다 이런 거죠. 증감되는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얘를 한국어로 풀어놓으면 요건 거죠. 자, 그래서 숫자 하나만 작성되면은 종료 숫자 2개일 때는 시작 숫자 3개일 때 이거 전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00부터 1까지 출력을 해야 된다면 포문으로 이건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까요? 100부터 1까지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자, 우리 포문 기본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죠? 포, 반복문돌 변수, 인, 반복 횟수, 반복 실행할 문장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반복 횟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문자열, 튜플, 리스트. 자, 근데 우리 리스트 만들어주는 함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을 하겠다. 왜? 나 100부터 1까지 리스트 내가 다 이렇게 못 쓰죠. 이렇게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포문 반복문돌 변수 i 인 100부터 자, 시작 숫자가 100인 거죠. 어디까지? 1까지 라고 했는데 우리 종료 숫자는 본인 앞에까지만 출력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까지 출력이 되려면 0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시작 숫자부터 끝까지 가려면 100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0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1씩 증가가 되면 되나요? 그러면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될 텐데 0 죽어도 못 만나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씩 증감 스텝이 변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반복문 돌고 있는 i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100부터 1까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중 포문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정답으로 그냥 쭉 훑어볼게요. 자, 우리 while문 안에 while문 넣을 수 있었고 if문 안에 if문 넣을 수 있었죠. 자, 즉 이렇게 이중 포문도 가능하겠죠.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거 보면은 1부터 9까지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고, 대신 얘가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9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1단 하나만 띡 출력이 됐을 텐데 그걸 9번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실행해보면 1단부터 9단까지 9번 반복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리스트 아까 전에 보면은 자, 리스트에 2, 1, 5, 6, 7을 담고 포문으로 그 요소를 전부 출력했으면 좋겠대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리스트에 2, 1, 5, 6, 7을 담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스트 이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리스트를 담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포문으로 요소 전부를 출력을 하고 싶대요. 자, 포문 쓰고 반복문돌 변수 i 이런 거 해놓고 인 이 뒤에 자, 종료 반복 횟수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뭐뭐 있었어요? 리스트, 문자열, 튜플 요 세 가지였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리스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얘랑 지금 똑같은 게 뭔 거예요? 그쵸? 이거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뒤에 올 수 있는 게 리스트, 튜플, 문자열 요 세 가지니까. 자, 대신 요소 전부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 뒤에 올 수 있는 애는 무조건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요 리스트 이름으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len이라는 길이 구하는 함수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꼭 사용을 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만들어주는 함수를 여기다 놓고 어디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자, A라는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서 그걸로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러면은 0부터 4까지 만들어주겠죠. 왜? 얘가 길이가 5인데 종료 숫자, 지금 숫자 하나만 있으면 종료 숫자인 거잖아요. 근데 종료 숫자는 마이너스 1 된 데까지만 출력을 해주니까 0, 1, 2, 3, 4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거고. 자, 그렇다고 그럼 여기에 그냥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0, 1, 2, 3, 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가 출력이 돼야 돼요? 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출력이 돼야 되니까 A라는 리스트의 i번째 요소 번호 이렇게 해주셔야지 원하는 그 값이 출력이 잘 되겠죠. 자, 만약에 쟤네들을 역순으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리스트가 4, 3, 2, 1, 0 이렇게 돼서 그걸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숫자에서 빼기 1 하면은 4죠. 4부터 어디까지? 0까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왜? 본인보다 앞에까지만 출력을 해주니까. 자, 그리고 4에서 마이너스 1로 가려면 4에서 0으로 가려면은 하나씩 증가해서 만날 수 있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 1씩 빼줘야겠죠. 증감 스텝이. 자, 그러니까 실행해보면 7, 6, 5, 1, 2 이렇게 나오죠. 왜? 여기가 4면은 여기고 3이면은 여기고 2면은 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여기까지 나간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봤더니 여기 이 numerate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저게 뭐냐? 우리 리스트를 보면은, 자, 리스트를 봤을 때 우리 원소 번호들로만 접근을 하죠.
요소 번호들, 인덱스 번호 0, 1, 2, 3, 4 이런 애들로. 자, 근데 내가 이제 인덱스 번호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둘 다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자, 기존에 그 1월부터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을 출력해주세요 라는 걸 보면은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리스트가 어떤 말이에요? 이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서 그 종료 숫자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0부터 10일까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 몇 월인지 0월부터는 없으니까 지금 반복문 돌고 있는 변수 하나를 증가를 시키고 여기 1에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인덱스 번호하고 그 요소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자유롭게 다루고 접근하면서 반복문 돌릴 수는 없을까?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애가 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이 numerato입니다. 자, 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 번호와 그 원소, 그 요소를 동시에 접근하면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원래 여기 반복 횟수에 있었던 애 있었죠? 인 뒤에가 반복 횟수 자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덮어주시면 돼요. 요 안에 반복 횟수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실행이 안 될까요? 비어있는 곳에다 해볼게요. 자, 폼은 얘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리스트 만들어서 얘네들을 담았고, 자, 그리고 반복문 돌 변수 i를 해서, 자, 반복 횟수에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리스트 길이만큼 요 리스트 만들어서 걔를 이제 내가 인덱스 번호와 원소를 동시에 접속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i를 해보잖아요.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지금 값이 묶여져서 나오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라고만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요 앞에 부분이 인덱스 번호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요소들의 값이죠. 각각. 여기 보면. 자, 그랬을 때 내가 얘도 사용을 하고 싶고 얘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요 아까 이 괄호 뭐였었죠? 저런 직각 대괄호는 리스트, 저 둥근 소괄호는 튜플, 물결괄호는 딕셔너리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지금 소괄호로 묶여있는 거 보니까 쟤 뭐예요? 튜플인 거죠. 자, 근데 저렇게 묶여져 있으면 각각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압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압축 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나 변수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요 앞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i에 저장이 되고 요 뒤에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j에 저장이 돼요. 각각. 자, 그래서 이쪽에서 i, j를 출력을 해보면 이전에는 튜플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면 지금 각각의 요소로 지금 풀려져 있죠. 자, 이러면은 각각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이제 뭘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리스트의 각 달의 끝 날짜를 담고 1월은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enumerate를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얘 인덱스 번호 몇 번부터 무조건 시작하죠?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사실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사용을 할 때 0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1부터라던가 아니면 뭐 100부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뒤에 스타트 하고서는 아까 end에 줄바꿈 바꿨던 것처럼 여기도 스타트 하고서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인덱스 번호 숫자가 몇 번부터 시작을 해요? 1번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것처럼 아니면 100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1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의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요소 번호와 요소를 직접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짝을 지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접근을 하면서. 자, 지금 끝달 다 맞고 반복문 돌 변수 i 있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인덱스 번호도 쓰고 요소도 쓰겠다 해서 이 numer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저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 함수 안에는 반복 횟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복 횟수에 리스트, 튜플, 문자 요 3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리스트 넣었고, 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i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쭉 0과 31 잘 묶여 있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자, 우리 0월 있나요? 0월? 1월부터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네들 각각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얘 따로 시켰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압축 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튜플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해놓고, 자, 월은 여기 저장, 끝달은 여기 저장,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내가 만약, 자, 이렇게 해서 i와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제 각각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근데 영월은 없으니까 months라는 변수에 i 플러스 1을 해서 계속 넣겠다라고 하면은 1부터 나오겠죠. 잠시만. 아,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그 숫자들은 다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만 잘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면 1월은 31일까지, 2월은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근데 만약에 요거 이렇게 사용 안 하겠다 하면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스타트 날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스타트 1 이렇게 인덱스 번호 1번부터 시작해라 이러면은 1번부터 잘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정답에는 2가지 버전으로 다 작성을 해놨어요. 지금 남은 개념이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클래스는 따로 안 볼 거예요. 왜냐면은 클래스 어디서 또 나와요? 자바에서 또 나와요. 자, 지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딕셔너리 왜 사용을 할까요? 우리 리스트를 보면은 방금 전에도 우리 인덱스 번호를 이용을 해서 그 요소들을 다뤘던 거 기억나실까요? 무조건 순서로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다루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름 하면은 홍길동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를 찾으려고 하면은 0번, 1번, 3번 이래서 이 숫자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전처럼
이름이라는 그 값에 홍길동을 이제 매칭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 애가 뭐예요? 딕셔너리예요.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한데 요런 식으로 우리 리스트는 어떻게 써요? 리스트 이름 요소 1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딕셔너리는 괄호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홈, 에이지, 네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보가 어떤 게 좋아요? 뿔뿔이 데이터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좋았었죠. 근데 우리는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의 뭐 두 번째 아니면은 뭐 0번째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찾고 싶대요? 이름 이러면은 홍길동 딱 나오고, 나이 이러면은 그 나이에 해당하는 홍길동의 나이 뭐 23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이제 말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처럼 얘면은 20 이렇게 하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다루기 위해서 뭘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딕셔너리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아까 잘못 작성했죠. 여기에 그냥 요소 1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이쪽에 키값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이 키값, 오른쪽이 밸류 값이에요. 요소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왜냐면은 이 키값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아까 전에 사전처럼 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소를 찾아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그 나이를 찾아갈 수 있는 그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향은 대전이고 나이는 20살이고 이름은 홍길동이야.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를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지정이 돼야 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로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따로 키값이 필요 없었어요. 대신 얘는 이 밸류 값을 찾으러 갈 키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된다? 키값 콜론 밸류 값. 그래서 이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이 키값, 오른쪽이 밸류 값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데이터를 이름을 붙여서 가지고 오는 거고, 이때 데이터가 밸류인 거고, 그 밸류를 찾기 위해 붙인 이름이 뭔 거예요? 키인 거예요. 자, 얘 삭제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조회하는 방법 다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적으로 나가진 않을게요. 혹시 문제를 풀다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